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길어진 수명에 비해 직업 생활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계획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말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62세에 퇴직한 보험 설계사분의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나를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 주는 무서움.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꽤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전화를 받고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보험 상품을 재조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험하면 무조건 이분에게 먼저 연락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객은 다른 설계사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해버렸고 업무상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에는 또 고객 상담인가? 하며 반갑게 받았지만 이제는 병원 진료 안내 문자나 스팸 전화가 대부분이죠. 돈을 벌던 통로가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주변 인맥도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2.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이유. 옛날에는 직장에 충성하면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과 보상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보험 설계사 같은 영업직은 기본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퇴직 전에는 거래처, 고객,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과 소득 급감은 마음에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3.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원래는 목돈이 잘 쌓이면 일찍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늘어가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느라 넉넉하게 저축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자 일도 조금씩 줄고 신입 설계사들이 새롭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고객 대부분이 갈아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화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김 씨는 스스로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 2.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공무원으로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인지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주변에서 왜 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와 적금을 착실히 해두고 있었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후배 공무원 모임에 꾸준히 나가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덕분에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상실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되레 오히려 제2의 삶을 더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박 씨의 경우는 미리 은퇴 설계를 시작했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성공 요인입니다. 사례 3. 58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한 대기업 임원 이 씨. 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사 구조 조정의 여파로 58세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보상금 자체는 큰 편이었으나 그만큼 가계 지출도 컸고 아이들 유학비로 돈을 많이 써서 실제 남은 목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죠. 그나마 남은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굴리려고 시도하다가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회사 직함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떠난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현실에서 보는 명함 파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씁쓸해 하더군요. 4. 은퇴 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에도 1. 경제적 기반, 2. 사회적 관계, 3. 심리적 안정 이 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적 기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월급의 몇 %를 저축하라 같은 단순 공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각자의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플랜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대개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유지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막으려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다양한 커뮤니티에 일찍부터 참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창구로 삼을 수 있죠. 심리적 안정 은퇴 후에는 난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건가? 하는 박탈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일했던 분야의 강의를 해본다거나 후배 멘토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죠.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기. 당장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퇴직 후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연금, 혹은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미래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직장 밖의 사람들과도 미리 관계를 맺어보세요. 회사 동료들도 좋지만 업종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교회 성당절 등 종교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퇴직 후 내가 할 일을 미리 생각하기. 취미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지 말고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해서 소정의 광고 수입을 얻는 식이 있겠죠. 누군가는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해요.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식으로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 관리도 빼놓지 말기.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은퇴 설계의 큰 축입니다. 6.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흔드는 일일 수 있어요.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미리 점검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시 설계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도 받아보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7. 마치며. 요약하자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앞서 봤던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면 제2의 인생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재무 설계, 지인들과의 관계 다지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62세가 되었을 때 퇴직했지만 여전히 바쁘고 행복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시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 뼘씩 움직여보는 거예요. 퇴직 후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한때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62세 보험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일한 뒤 퇴직 후에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 씨의 경우 평생 고객들의 신뢰를 쌓으며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를 보유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씁쓸한 외로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끝없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겪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경우를 보자면 평소 꾸준한 재무 계획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 덕분에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준비 없이 퇴직 후 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퇴직은 한 시절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재무적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나 영업직 같은 경우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에는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월급과 보너스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퇴직 후 들어올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박 씨처럼 미리 저축하고 투자하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패턴, 생활비, 미래의 예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의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맺은 동료나 고객과의 인연은 사실 일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직장 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져진 네트워크는 퇴직 후에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퇴직 후 나의 존재 가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튼튼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자존감은 급격히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자기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등의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걱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